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시어머니도 중학교 가정 선생님 하시다가 비슷한 해에 퇴직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저희 집은 20년간 버섯 농사 지으시다가 몇 해 전부터 개량 품종 토마토를 키우세요. 한마디로 농사꾼 집안이지요. 아무래도 남편 쪽에 비해 제가 스펙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놓치면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고 해서 시댁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지금의 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연애해보는 상대였기에 정말 많이 사랑했고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지만 냉랭하신 시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권 3억 5천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를 바로 매매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거 보고 시부모님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네요. 그리고 시댁은 저희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해주신 게 다입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집안의 물건은 결혼하면서 차차 채워가는 거다. 니들끼리 알아서 상의하고 가전 가구 잘 채워 넣거라. 단 냉장고는 꼭 시어미인 내가 사주고 싶었다. 한 집안의 아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전이 바로 냉장고다. 집안 식구들 건강히 잘 먹여라. 라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하네요. 사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저희 집이 시댁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여유 있게 매매로 딱 사주신 건데, 시댁 식구들은 가끔 저 들으라는 듯이 돈보다 명예가 제일이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명절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시부모님에 비해 시급받는 학원 강사였던 제가 절대로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절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 남자 집안 사람들이랑 뭐 하러 엮였나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순진하게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네요. 친정집에서 신혼집을 사주셔도 뭐 하나 좋은 말 안 하시고 위치가 별로네. 시스템 에어컨은 금방 고장이 나네. 집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네 등등 안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남편이랑 한번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참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서 그러면 저를 방어해주긴 했는데, 아들 없는 자리나 저에게 전화하시는 것까지는 남편도 어떻게 막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께 말을 해도 솔직히 시부모님의 그 꼰대 같은 성격에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라 교사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일반화하기도 싫은데요. 시부모님은 정말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십니다. 자신들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이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셨고 또 심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엄연히 맞벌이인데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적다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의 90%를 제가 해야 한다며 A4 용지 한가득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적어 서류 봉투에 넣어주셨네요. 그게 냉장고에 이은 두 번째 제 결혼 선물이셨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저를 무시하는 말들,
공부가 뭐 그리 어렵다고 안 해서 연고대도 못 들어갔느냐. 학원 강사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나은데 임용 볼 머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냐 등 저를 인격 모독하는 말을 해대니 저도 1년 만에 이혼 얘기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시댁 쳐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순하디 순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날 울고 불며 아들 이혼남 만들면 속 시원하겠냐고 소리 질러서 시어머니 그날 뒤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표면적이지만 저에게 사과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 눈치를 조금 보시긴 했습니다. 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연 끊기도 어렵더군요. 두 분 다 저에게 앙금이 남아 있으셨지만 제가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고부 사이를 유지하며 아이도 둘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여 어쨌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토마토 사업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농장도 넓히고 기계 설비에도 투자를 하셔서 연매출 3억 가까이 달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몇 년 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2억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통장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주시기도 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장녀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챙겼는데 그래서 더 고마워서 잘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튼 날로 잘 되어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친정에 비해 시댁에서는 도리를 요구하며 무슨 날만 되면 용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셨죠. 10만 원 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용돈 10만 원 가당치도 않다며 환갑 넘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얇은 봉투 받아야겠냐며 최소 50만 원 요구하세요. 물론 원하는 대로 드리진 않았지요. 남편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율해 30만 원씩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짠돌이 짠손이라며 어이없는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 소음이 많이 나는 걸 보시고 그날 바로 가전제품 상점에 가셔서 최신형 냉장고를 구매해 주셨어요. 10년도 안 된 냉장고이긴 한데 시어머니가 전시용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전시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저희 집에 들였을 때부터 잔고장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가끔 냉동고가 멈춰서 물바다가 된 적도 종종 있었기에 친정 부모님이 바꿔주셔서 철없는 딸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성의를 그렇게 똥 밟듯이 무시해버릴 수가 있니? 내가 사준 건데 바꾸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좀 좋니? 내가 선물해준 물건을 그렇게 홀라당 버리고 니네 아빠 엄마가 사주시는 걸로 바꿔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댁이 냉장고를 사주신 게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저에게 심한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자꾸 잔고장이 나서 골골거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여자에게 냉장고는 가장 중요한 가전이라 하셨잖아요. 다 상한 음식 남편이랑 애들한테 해주길 바라셨어요? 라고 결혼 후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는 거 고치라고 한마디 하고는 도망치듯 나가셨네요. 어머님은 자기네보다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제 친정이 잘 사는 게 배알이 꼴리셨던 건지
아니면 자격지심이 있으셨던 건지 툭하면 제 친정을 은근히 까내리기 바쁘셨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오래 타고 다니던 차가 퍼졌는데 아버지가 그간 오래 고생하신 어머니의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큰맘 먹고 고급 세단을 구입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나 사고 싶어 했던 차라 출고되는 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차를 보러 갔었네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처갓집에 가 있다고 하자 왜 갔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죠. 그날부터였어요. 전화와 카톡을 자주 하시며 아버님 차도 자꾸 고장나서 차를 바꿔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차 사셨을 때 혜택을 많이 받았냐는 의미 없는 질문을 자꾸 하시더군요. 그냥 어디서 사든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 남편이 더 잘 아니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해도 자꾸 저에게 자동차 타령을 하셨어요. 제네시스 좋냐? 고급져 보이던데 한번 타봤냐? 얼마 주고 사셨냐? 일시불로 하셨냐? 등등 코치코치 깨물으시더니 너희 아버지 많이 출세하셨다. 제네시스 그거 부자들만 타는 자동차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네, 그럼 부자이신가 보죠 뭐 라고 했더니 또 그놈의 명예 타령. 자기네는 돈 없이 살아도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며 진짜 배기는 자기네 집안이라는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기를 몇 주 시댁에 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또 저희 친정아빠 차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골에 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런 고급 세단을 사셨냐고 묻길래 길이 안 좋으니 더 좋은 차를 끄셔야죠. 조수석 타시는 친정엄마 생각해서 아빠가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니? 제가 놀라서 얼마 정도 모자라시냐? 남편이랑 상의는 하되 저희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앓는 소리를 하시며 네 시아버지 교장으로 퇴임하셨잖니? 가끔 학교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는데 우리 차가 많이 낡아서 창피하더라. 우리 같은 부부야말로 진짜 제네시스가 어울리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안 어울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별 대답 없으니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은 트럭을 더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니?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 시골에서 왜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시는지. 잘 안 끌고 다니시면 차라리 우리한테 싸게 파시라는 건 어떻니? 한번 여쭤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겁해서 출고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된 차를 왜 팔아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차가 안 나와서 중고값이 새 차보다 비싸다던데요? 얼마 생각하시게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말에 놀란 듯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잘 안 쓰시면 파시라는 거지. 너도 참. 그렇게 어머님은 입을 삐쭉 내미시고는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셔서는 곧 아버님 부부 동반 등산 모임이 있어서 원주에 가셔야 하는데 차가 망가졌다며 렌트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건 제 남편이 더 잘하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 했더니 어머님이 답답한 듯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한번 타보고 결정하려 한다. 너희 친정에 있는 차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어차피 트럭만 타고 다니실 건데 당분간 이렇다 할 스케줄 없으시면 우리한테 좀 빌려주시라고 해라.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사돈이 잘 알아들으실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간 참다 못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면 아빠가 잘 아실 거라뇨? 어머님, 지금 설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그 차를 달라고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니. 너는 우리가 날강도로 보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자꾸 저희 친정차 이야기 하시며 차 바꿀 때 됐다. 사돈네 차 부럽다. 필요도 없으실 텐데 왜 그런 차를 샀냐. 자꾸 말하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피해망상이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게 웃기긴 했다면서 그런 차는 자기네들 같이 명예직 출신들만 타고 다니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20년 전까지만 해도 봉투 엄청 받으셨다면서요? 그 이후에는 법 때문에 못 받으신 거고요. 그 벌은 못 고치고 이제 사돈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님, 저번부터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꾸 명예의 명예 거리시는데 차라리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혼자 자수성가하신 저희 부모님이 더 명예스러우신 거죠.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오면서 제네시스 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차 구입하는 것도 자격을 매기는 거라면 저희 부모님은 슈퍼카를 타셔도 모자라세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면서 다시는 자기를 안 보려고 이지랄 하는 거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네라고 했습니다. 결혼 초에 이혼 얘기 오고 갔던 거 기억 못 하시냐고 어머님한테 그만 무시받으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 끊으면 바로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냐 도리어 달래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긁고는 상대방이 기분을 나빠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의 통화 파일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내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죠. 어찌 되었건 저도 어머님께 버릇없이 군 게 맞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자꾸 아들네 잘 사는 걸 방해하냐며 이제 정말 본가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러자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냥 다른 지역 호텔 예약해서 도망치듯 여행 와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시부모님 전화 차단하고 얼굴 안 보고 명절에도 안 가고 1년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장문의 편지를 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더군요. 제가 수취했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했던 대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명절에 도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남편만 애들 데리고 시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무안해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성질에 그 가치관에 저에게 한 번 소리 들었다고
반성할 위인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님은 어딜 가나 며느리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걸 동네방네에 자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경조사에도 안 나오고 명절에도 아들이랑 애들만 오니 그게 엄청 창피하신지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눈치 보느라 시가의 용돈도 잘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우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두 분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사시고 차도 제네시스 이상으로 사실 수 있으면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는 걸 원하시니 이 사단이 난 듯합니다. 그 연금 모아 이혼한 시누이 주려고 하시는 듯한데 저는 시누이도 저 무시하고 건방져서 너무 싫고요. 퍼주는 건 시누이면서 저희한테 콩고물 얻어먹으려 하는 시부모님 계략이 눈에 보여서 시가에 정 완전 다 떨어졌습니다. 시댁이랑은 그냥 이렇게 반연 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쉬운 건 시부모님이시겠지요. 게다가 며느리 부리지 못해서 화병 나신 듯한데 그래서 더 꼬숩네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저도 교사지만 이런 분이랑 교무실을 같이 썼다면 매일이 기가 막힐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는 지금 나이 40 후반이고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는 건 아무래도 이혼 전과 같지 않지만 애들도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저 역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혼 라이프가 만족스럽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유를 묻곤 하는데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저에게 잘해주던 최상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변하더군요. 그런 일은 TV나 인터넷에서만 들었고 정말 제 남편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나쁜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출산과 육아 휴가가 자유로운 편이었기에 아이 임신 막달부터 휴가를 써서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애 낳자마자 다시 복귀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니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네요.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산후조리 비용이 400만 원이나 하네? 거길 굳이 들어가서 조리할 필요 있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그게 산후조리지. 난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이 그렇다고 휴가 내서 우리 둘을 봐줄 것도 아니잖아. 아이 낳고 당장 나 혼자 갓난아기를 어떻게 보라고.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밤낮으로 울어대는 신생아까지 보라고? 요즘 여자들 너무 나약해서 문제야.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밥 매러 나갔다더라. 그래서 산후풍이며 골다공증이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몰라? 아니, 나도 저렴한 곳으로 골라서 들어간 거야. 그걸 그렇게 눈치를 줘? 내가 낳는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무 서운하니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남편 망신을 주냐며 펄쩍 뛰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인 말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저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그 이후에 저에게 사과하며 곧 아이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본인도 예민해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여 이혼 생각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제대로 받고 다시는 그런 배려 없는 행동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아이 낳았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남편은 딱히 바뀐 점이 없었습니다. 같이 맞벌이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랫감도 정리하고 그러더니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을 때는 철저히 모든 살림이 제 몫이 되어야 한다며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설거지며 청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물며 제가 아이 분유 타주느라 바쁜데 울고 있는 아이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보는 것도 제 몫이라면서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한 소리 하면 그제서야 인심 쓴다는 듯 아이를 안고 마지못해 달래주던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그런 저를 친정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친정 부모님이 저 성인 되고 나서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혼 후 4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을 결혼한 새 여자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 이혼당하고 재산 한 푼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딱하게 생각한 외가 친척들이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해주셨고 엄마는 거기 살면서 근처 사무실에 취직하며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이에 관두고 농사만 지으세요. 고추나 옥수수 같은 걸 심으시다 몇 년 전부터는 근처에 노는 땅을 하나 사서 그곳에 두릅도 시작하셨는데 그게 벌이가 좋으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버시는 것 같고 저랑 제 남동생이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드리는데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잘 생활하세요. 그런 제 엄마를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예쁘든 안 예쁘든 늘 사랑해주시고 용기 주시는 고마운 엄마예요. 바람 피우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해도 저희 남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으며 싸우더라도 꼭 밖에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속 깊은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해드렸죠. 제 남편도 그런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압니다. 연애할 때는 저희 엄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며 나중에 결혼하면 모시고 살자는 말도 했었고요. 결혼 허락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납작 엎드리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장모님 생신날 전화도 한 통 안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꼬박꼬박 안부 인사 드리려 통화도 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손 걷어붙이고 잡일도 자처하며 착한 며느리 노릇을 했었는데 남편은 처가에 가면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내내 누워 자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남편을 저희 엄마는 박서방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힘들기도 했겠지. 뭐라고 하지 말고 잘하고 해. 나야 우리 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뭘. 이라고 하며 눈치 한번 안 주시고 늘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해서 내어주셨던 저희 엄마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남편도 아닙니다. 연봉도 저랑 비슷한 그냥 같은 일 하는 공무원이고 결혼할 때 저보다 3천만 원 더 들고 왔지만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매월 15일마다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10만 원 보내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친정에 보내는 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장모님 요새 벌이 좋으시지 않으셔?
우리보다 돈 더 버실 것 같은데 굳이 용돈을 드려야 하나?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께 50만 원이나 매월 드리잖아. 내가 10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눈치를 줘? 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건강하니까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남편은 집에 오면 힘들다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까지 저에게 다 떠넘기던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 애들 가르칠 위인은 못 되더군요. 그리고 혼내는 것만 하지 아이에게 칭찬을 한다거나 보듬어주는 정서적인 양육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르쳐도 그건 엄마가 하는 거라며 자기는 손 뗀다고 했습니다. 가사일 역시 제가 육아휴직을 2번이나 내며 집에 오래 있었으니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면 애들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 저도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참게 되었고요. 제 친정엄마가 어떻게든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 안 하려고 했던 그 심정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게 되니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정말이지 이혼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가끔 나들이 할 때 아빠가 있으니 애들도 좋아하더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한 존재이니 그냥 참으며 살았습니다. 바보 같지만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새 다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힘든 유아기를 워킹맘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 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고 그 예식장은 저희 집과 멀지 않아서 제가 엄마 보고 올라오셔서 며칠 더 머무르다 가시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사위 불편할까봐 저희 집에 자주 안 오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기도 해서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보려고 일주일 묵다 가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종종 병원이나 경조사를 이유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결혼식만 보시고 내려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집도 좁은데 굳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셔야 하냐고 입이 대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2달 전에 시부모님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 건 까맣게 잊었어? 1년에 서너 번씩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주말 내내 새끼 해다 드리고 산책까지 매번 저녁마다 같이 가드렸잖아. 그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얼굴이 좀 붉어지더니 아니, 장모님이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집 오면 당신 힘들다고 요리도 당신이 다 하시고 애들이랑도 놀아주시고 그렇잖아. 내가 죄송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죄송하면 당신이 요리해다 드려. 나처럼.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하니? 아무튼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곤 했지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오신 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아파트 화단에 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견적 100만 원 넘게 나오겠네. 아, 그러게 왜 모시러 간다고 나서길. 그냥 장모님 보고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이 복잡한 서울을 뭐 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냥 축의금만 당신 편으로 보내라고 하시면 되지.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차 좀 긁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 나도 짜증나서 그래. 이번 달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차까지. 내가 번 돈으로 메꿀게. 됐냐? 저도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남편은 계속 기분이 나쁜 듯 보였고 친정 엄마를 만나서도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아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저희 가족 먹으라고 싸주신 음식이며 식자재도 쾅쾅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친구랑 볼 일이 있다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좀 싸워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고는 화장실로 가서 펑펑 울었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리고 그날 제가 친정엄마 주무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이 방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침대에서 주무시게 한다고? 너무 작지 않아? 응, 왜? 시부모님처럼 안방 내어드리게? 무슨 안방이야, 냄새배게.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이 돌아. 냄새? 무슨 냄새? 우리 엄마가 냄새 난다는 거야?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오리발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정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 아들에게 아들, 침대에 할머니 냄새 다 배겼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시골에서 밭일을 하셔서 그래. 비료 냄새가 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우리 할머니 좋은 냄새만 나는데? 라고 했고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을 끌고 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솔직히 맞는 말 아니냐면서 시골에서 농사 지는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인분 발효시킨 비료 냄새가 늘 난다면서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자기가 속이 넓은 사위라서 꾹 참는 거래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있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냐며 도리어 지가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간과 절대로 노후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요. 이렇게까지 인성이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일주일 집에서 모시는 동안 기분 상한 티를 정말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웃으며 지냈지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있는 시아버지 생신까지 꾹 참으며 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벼르고 벼른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직접 생신상을 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터미널에 시부모님 내릴 시간이 다 되어 막 나갈 참이었죠. 그때 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배달기사가 서 있었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음식들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시부모님 생신에 올릴 족발이랑 피자지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해서 부모님 오시라고 한 건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쩌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거라도 해드리는 걸 고맙게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식사 차려드린 게 100번을 넘을 텐데 그동안 넌 뭐 했어? 네 손으로 전화 걸어 배달 한번 시키길 했어. 뭐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 오실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오셨고 제가 상에 차린 배달 음식들을 보고 역시나 놀라시더군요. 단 한 번도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없거든요. 언짢아 하시는 기색이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 13년 동안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있나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요리해드리고 안부 인사 넣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동안 애들 아빠는 자기 장모님께 뭘 했을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군요. 남편도 놀랐는지 안색이 허해졌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것처럼 하하,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예민해요. 아버지 족발 좋아하시잖아요. 어서 먹어요, 먹어. 라고 서두르더군요. 저는 애들이랑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상 다 치워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 얼굴이 터질 듯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들 데리고 맛있는 외식하고 서점 가서 애들 책도 마음껏 읽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시부모님은 안방 들어가 주무시고 계셨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를 잡더군요. 왜? 내가 너네 부모님 홀대하니 기분 나빠? 그럼 그동안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요. 어머님은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너무 머리 아프게 진동을 해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거실에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이 저더러 뭘 잘못 먹었냐며 극대노하셨고 남편은 기절초풍 하더군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혼자 날뛰고 난리를 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간곡히 붙잡고 대체 뭔 일이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해버렸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죠. 남편의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저 혼자 독박 살림, 독박 육아, 독박 효도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친정엄마를 홀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